항암제나 방사선, 수술 같은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만으로는 정말 암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치료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 요즘 통합의학적 또 현대의학적 견해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풀스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양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종양심리학은 암 환자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암 진단 후에 환자와 특히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들, 또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환자가 암 진단 후에 받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들, 두려움, 불안,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치료 과정에 많은 방해 요인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양심리학은 특히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문제와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고요,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의학적인 이 접근법이에요. 현재 이 종양심리학은 암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서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런 학문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 치료를 항암제나 방사선, 수술 같은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만으로는 정말 암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치료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 요즘 통합의학적 또 현대의학적 견해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통합의학 그 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병원에서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대처법도 매우 중요한 어떤 치료의 일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암을 치료하는 이 유럽의 한 통합의학 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초진 환자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초진 환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5명의 전문가가 함께 팀으로 해서 한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5명의 전문가는 첫 번째가 종양심리 전문의였어요. 두 번째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담당하는 현대의학적인 어떤 전문의들이죠. 세 번째는 영양학 전문가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활치료하는 전문가가 들어와 있고요. 다섯 번째 또 이게 또 좀 특이했는데, 암 진단 후에 긴장된 삶을 좀 릴렉스하는 이 명상 전문가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이게 5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 환자를 보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여튼 이곳에서는 그 현대의학적인 어떤 항암 방사선 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의학 접근법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 받은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특히 암 진단 후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암 진단 후에 가족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또 암 진단 후에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2년 정도의 건강계획 세우기를 여기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운동은 어떻게 할 건지,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할 건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환자가 이렇게 딱 하면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병원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어떤 심리적인 대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암을 진단 후에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심리적 대처법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암치료 현실은 어떤가요? 유럽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동해배약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전돼 왔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만 한국은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소병원도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병원 안에서 이런 통합의학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그건 따로 하고 또 이 중소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통합의학병원이라고 해도 항암방사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이 항암방사선 수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종종 있는데 이랬을 때는 정말 환자들이 혼란스럽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나서 항암방사선 수술 이외에 통합의학적인 접근법, 라이프스타일 의학적인 접근법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한국이 조금 이런 면에서는 의학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한 암 환자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지요법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암 환자의 이미지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마음속으로 이 긍정적인 장면들을 상상하거나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었어요.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의학 교과에도 실려 있는데요. 자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지요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속에서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미지요법을 하는 방법에 어떤 순서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제 순서를 들면 일단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자신만의 시간을. 그때 뭐 자세는 앉거나 눕거나 뭐 관계없어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 우리 다 하시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어떤 평화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그리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상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릴렉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상냥하게 하는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이 치유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건강한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좋아진 다음에 네 번째는 치료를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보는 거죠. 이런 이미지요법은 요즘은요,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활용해요. 왜냐면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요. 이미지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